안녕하세요. 음악장비 전문샵 미디크루, 네이버 검색창에 미디크루, 케이블 하나라도 미디크루, 스탠드 하나도 미디크루, 십시일반 미디크루. 앞에 광고를 몰아서 하고 이제 광고 안 할게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여기다 놔야 잘 보이겠다. 오늘부터 바뀐 게 뭐냐? 앞으로 얼굴 인사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저희 조 실장님이 채널을 분석한 결과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이 조회수가 훨씬 높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려고 클릭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너무 치욕적이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부터 얼굴 인사 없이 바로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헤드룸과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명한 맨니의 듀얼 모노 진공관 프리앰프입니다. 녹음 후 그 어떤 편집도 하지 않은 원본이며 노래 중간에 리버브만 살짝 걸쳐보겠습니다. 땅은 하늘이 되고 지구가 달을 돌고 옳은 건 다 틀린 게 되고 모든 게 다 제 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시간은 끝없이 영원해지기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기도 해. 네가 나타났을 때 전부 뒤바뀐 거야.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설명할 수도 없이 모든 게 달라진 거야. 너를 처음 본 그 순간 네가 내 이름 불러줄 때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진 거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오늘 살펴볼 맨니의 듀얼 모노 진공관 프리앰프는 오늘날 맨니를 만든 제품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제품 라인업입니다. 1990년대에 출시해서 지금까지 3세대가 출시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당연히 3세대에서도 30주년 기념판 리미티드에서도 코리아 에디션 K-파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전면부터 살펴보면 끝에 태극기, 성조기, 가운데 진공관, 한미 크로스.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요즘 우리나라 기술자들, 그리고 반대편에 맨니 아줌마로 통하죠? 이브에나 여사님의 사인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2채널 진공관 프리앰프입니다. 즉 우리는 한 채널만 살펴보면 되겠죠? 자, 먼저 팬텀 48V 팬텀 스위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내가 쓰는 마이크가 48 팬텀이 필요한 마이크인지 아닌지. 두 번째, 케이블이나 마이크를 교체하실 때 48 팬텀을 끄고 케이블이나 마이크를 교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아무 걱정 없이 48 팬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을 보면 인풋 어테뉴에이터가 있습니다. 입력 감쇄기로서 장치에 들어오는 신호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마이크나 악기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프리앰프에 바로 들어가면 너무 그 신호가 강해서 클리핑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 인풋 어테뉴에이터는 진공관 스테이지 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입력 신호를 미리 줄여서 프리앰프가 안정적으로 게인을 땡겨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오, 이거 뭐 사용법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용법 굉장히 쉽습니다. 매뉴얼을 보면 처음부터 신호가 깎여서 들어오면 안 되므로 입력 감쇄기를 최대로 열고 게인 값을 낮게 한 다음 게인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만약 신호가 너무 강하게 들어온다면 인풋 어테뉴에이터를 줄여서 입력을 패드 다운,
감쇄하십시오라고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어떤 마이크든 인풋 열어주시고 게인 낮춰주신 다음에 마이크 연결해서 팬텀 키셔야 되면 키고 세팅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서 게인 값을 올리고 내리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게인을 많이 올렸을 때 소리가 이쁜데 소리가 만약 너무 세다, 터진다, 그러면 그때 인풋 어티뉴에이터를 살짝 줄여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인풋 어티뉴에이터가 진공관 스테이지 전에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이 인풋 어티뉴에이터가 어마어마한 헤드룸을 만드는 비밀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옆으로 다이렉트 인이 있습니다. 4분의 1인치 다이렉트 입력잭을 통해서 베이스, 드럼머신, 신디사이저 같은 악기들을 순수 진공관 라인 스테이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타나 베이스용으로 설계된 다이렉트 박스와는 살짝 결이 다르지만 특히 키보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시장입니다. 앵글이 바뀌었죠? 이렇게 저의 TR 신디사이저를 하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직결로 아웃을 연결했고 또 하나는 맨니 듀얼 모노 하나의 채널에 연결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PCM 기반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LR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투채널 프리앰프에 LR로 연결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그런데 테스트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직결, 하나는 맨니 듀얼 모노에 연결을 한 겁니다. 신디사이저의 소리가 프리앰프에 통과되면 때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맛이라도 한번 보자고요.
말 나온 김에 많은 뮤지션 분들이 프리앰프는 노래 녹음할 때만 사용한다라고 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제한을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프리앰프에 DI 기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보셔야 합니다. 이게 때깔이 달라져요. 신디사이저도 거의 대부분 그냥 신디사이저 아웃풋 혹은 에라를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서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받을 때랑 프리앰프 거쳐서 받을 때랑 때깔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앰프는 무조건 노래 녹음할 때만 써야지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투철 프리가 있다 하시면 신디사이저 녹음하실 때에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맨리 측에서도 신디사이저를 통과시키세요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DI로 사용했을 때는 이 표시된 개인값 있잖아요. 40, 45, 50, 55, 60 이 개인값이 20dB씩 낮아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을 내가 50에다 놓고 신디사이저를 연결해서 소리를 받았다. 그러면 실제 개인값은 30인 거죠. 인풋 어티뉴에이터가 맥스일 때 그렇게 20씩 낮아진다. DI로 연결하면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위상 반전과 DI 셀렉트가 위치를 합니다. 위쪽은 위상, 가운데다 놓으면 DI 인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운데다 놔서 DI 인으로 들어가면 뒤쪽에 입력된 마이크는 입력이 안 됩니다. 요거 왜 말씀드리냐, 이 프리앰프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에 간혹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장님, 어제까지 노래 녹음이 잘 됐는데 지금 마이크가 작동을 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거의 대부분 DI로 설정이 되어 있거나 버튼을 누르신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DI로 스위칭이 되면 마이크 입력은 차단된다. 요거는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위상 반전은 동일 음원을 2개 이상의 마이크로 받을 때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네어의 위와 아래를 각각 마이킹할 때 한쪽은 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쪽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저음이 소실됩니다 라고 매뉴얼에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위상이 뭐냐면 이거 제가 하도 많이 설명드렸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상, 이렇게 걸리면 역상. 그래서 이게 한 트랙 들었을 때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여러 트랙 같이 들으면 이렇게 약간 빠지는 느낌이 발생하는, 그런데 꼭 역상이 걸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는 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그게 또 다른 음악적 그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고, 맨리 측에서도 조언이라는 항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시도해 보시고 직접 들어보시고, 특히 보컬 녹음 시에는 가수에게 어느 쪽이 더 편한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헤드폰 착용 시 가수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듣는 소리와 위상이 충돌해 캔슬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옆으로 개인이 위치를 합니다. 이 개인은 40, 45, 50, 55, 60 이렇게 5가지 프리셋으로 제공을 하고, ODB 스텝 방식 로터리로 딸깍딸깍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인은 프리앰프에서 사용되는 네거티브 피드백의 양을 결정하며 이는 톤, 잡음, 선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거티브 피드백이 뭐냐면 이 출력 신호의 일부분을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출력 신호의 일부분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서 원래 입력 신호와 반대 위상을 더해주는 걸 말하죠. 보통 비선형성을 보정하고 소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특정 대역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게 해주는데, 그게 이 개인 값에 따라 작동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개인 값에 따라서 미묘한 음색 톤 변화가 일어나는데, 40dB일 때가 가장 깨끗한 음색, 약간의 트랜지스터 느낌, 튜브 히스가 최소화된 상태, 그러니까 가장 깨끗하다, 클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운데 50dB가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 원음에 가까운 소리, 음악적이고 리얼하다. 일반적으로 45dB에 가장 많이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dB는 피드백이 거의 없고 펀치감이 있고 전면적으로 튀어나오면서 공격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다소 핫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사용 팁은 사용해 보면서 자신만이 선호하는 톤 설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채널, 두 채널 구성이 되고 게인은 여기 가운데서 설정을 하고 1번 입력과 2번 입력에 대한 인풋터만 따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니 측에서 재미있는 정보를 좀 많이 제공을 하던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살짝 대입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맨니에서 이 듀얼 모노를 뭐라고 하고 있냐. 맨니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자체적인 소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매우 높은 헤드룸, 낮은 노이즈, 낮은 왜곡과 함께 풍부하고 묵직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원하는 품질을 얻기 위해 트랜스포머를 직접 감아 제작하고 있고 아마도 저희가 현재 남아있는 마지막 혹은 유일한 오디오 제조사일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맨니에 들어가는 트랜스포머는 다 캘리포니아 맨니 분들이 한 땀 한 땀 감고 있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죠. 최저 잡음을 위해 직접 엄선한 12AX7EH 한 개와 고전류 출력단을 위한 6414 또는 12BH7 한 개를 각 채널에 사용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채널이니까 쉽게 말해서 진공관 4발이 박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글에서 우리가 컨셉을 엿볼 수 있죠. 최대한 깔끔하고 최대한 왜곡 없이 최대한 높은 헤드룸을 목표로 제작이 되었고 거기에 엄선된 진공관이 만들어내는 색감만 싹싹 집어넣었다. 이걸 듀얼 모노 컨셉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또 재미있는 부분, 이 마이크 프리앰프는 대부분 프리앰프와 마찬가지로 사용하기 꽤 쉽습니다. 먼저 왜 아웃보드 마이크 프리앰프가 거의 모든 스튜디오에서 꼭 필요한 장비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믹싱 콘솔에 이미 여러 개의 프리앰프가 탑재되어 있고 제조사에서는 그것들이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별도의 프리앰프를 구입하고 사용하며 다시 진공관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마이크 신호는 매우 낮아서 보통 라인 레벨 신호보다 20에서 70dB 작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30에서 40dB 게인만 있어도 라인 레벨로 증폭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리본 마이크를 사용할 때나 조용한 연주를 멀리서 녹음할 때는 훨씬 더 큰 게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글에도 정보가 있죠? 아하! 보통의 마이크는 3, 40dB 게인이면 충분하겠구나! 이런 정보를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꼭 3, 40dB가 정답이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굳이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읽어보면 그렇다면 좋은 마이크 프리앰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EQ도 컴프레션도 복잡한 회로도 아닙니다. 오직 기본적인 게인입니다. 하지만 각 프리앰프는 튜브든 솔리드 스테이트든 제각각의 색깔과 성격을 지닙니다. 어떤 색채는 미묘하고 어떤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마이크가 다른 회로에 반응하는 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아, 어떤 마이크를 연결하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구나. 일부 엔지니어들은 여러 개의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마치 이펙터처럼 특정 음색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뮤지션의 예산이 한두 개의 훌륭한 프리앰프만 허락되므로 가장 좋은 소리 나는 것, 가격이 맞는 것, 유명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것 또는 광고가 매력적인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맨니 마이크 프리는 대부분의 비교 테스트에서 우승하거나 최소한 2배 비싼 장비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유명 엔지니어들이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유명 아티스트들을 위해 그리고 수백 명의 진지한 뮤지션들이 개인 프로젝트 스튜디오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맨니를 선택하는 이유는 소리가 생동감 있고 음악적이며 따스하고 풍부하고 왜곡이 들리지 않고 악기나 목소리가 실제와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맨니에서 반문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 듀얼 모노를 거의 2주, 3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해본 결과 100% 공감합니다. 정말로. 소리가 음악적이다, 생동감 있다, 이 느낌이 바로 듭니다. 진짜로.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고 또 살펴볼까요? 추가적인 색채와 개성이 필요하다면 엔지니어에게 이 컴프레서, 수많은 디지털 플러그인이 있으니 깨끗한 신호를 원하는 만큼 가공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떤 이들은 마이크 프리앰프에서 헤드룸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봅니다. 듀얼 모노는 입력 스테이지가 클리핑될 가능성이 낮은데 어테뉴에이터가 진공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리앰프는 거의 모든 마이크 프리앰프보다 더 넓은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여러분. 이게 헤드룸이 어느 정도 넘냐면 만약에 어떤 뮤지션이 난생 처음 구매한 프리앰프가 듀얼 모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아마 그 뮤지션은 다른 프리앰프를 사용하면 당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쓰던 듀얼 모노는 이 정도에서 소리가 안 깨졌는데 얘는 왜 터지지?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헤드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공감합니다. 계속 읽어보면 과부하가 걸려 클리핑 되더라도 거칠고 불쾌한 고조파가 아니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왜곡됩니다. 실제로는 프리앰프가 아니라 그 다음 장치가 왜곡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헤드룸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트랜지언트 응답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좋은 진공관 회로가 거의 모든 솔리드 스테이트보다 귀에 확연히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인리가 왜 진공관을 사용하는 브랜드인지를 알려주는 맨니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죠. 맨니는 모든 제품이 전부 진공관이 들어있잖아요. 그 이유가 맨니 사람들은 좋은 진공관 회로는 거의 모든 솔리드 스테이트보다 귀에 확연히 우월하다고 믿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매 생각을 엿볼 수가 있죠. 솔리드 스테이트 회로는 흔히 트랜지언트를 뭉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실장님이 제 톤이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 같다고 지금 옆에서 또 인생이를 놓으시네요. 자, 솔리드 스테이트 회로는 흔히 트랜지언트를 뭉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왜곡 스펙을 낮추기 위해 과도한 네거티브 피드백을 사용하는 탓일 것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이죠. 하지만 트랜지언트의 정확도는 스펙으로 표시되지 않으며 테스트 벤치가 히트곡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모니터가 좋다면 이러한 효과를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좌우 분리도뿐만 아니라 소리의 거리감과 깊이까지 느껴져야 합니다. 라고 굉장한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말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정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좋은 마이크와 좋은 아웃보드를 쓰면 저는 이제 거리감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딱 붙어서 들리는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연결해서 개인 땡기는 순간 그냥 귀에 갖다 박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맨니 측에서 미터링, 지금 듀얼 모노는 보면 레벨 미터가 없잖아요. 그 미터링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미터가 없는데 마이크 프리앰프 레벨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입니다. 저희 답변은 신호를 보내는 장치에 미터가 있다면 그 미터를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 얼마 전까지 요거 때문에 인 아웃풋 칼리브레이션 때문에 시끌시끌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표준이 없는 디지털 매체에 녹음하기 때문입니다. 테이프 머신의 디지털 미터를 사용한다면 그 장치의 미터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레코딩 레벨을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프리앰프에 미터를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용자의 장치와 정확히 보정, 칼리브레이션이 되지 않아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우리 그래서 레벨 미터 안 넣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듀얼 모노의 주의사항도 한번 살펴보면 48 팬텀 조심히 쓰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케이블 교체하거나 마이크 교체할 때는 꼭 48 팬텀은 꺼야 된다. 그리고 맨니 측에서 또 추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면 패치베이를 쓰지 마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공관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할수록 진공관 수명이 줄어들죠. 맨니 측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보통의 스튜디오 사용을 기준으로 4, 5년에 한 번씩 진공관을 교체하거나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저도 진공관 제품을 많이 써봤지만 이 진공관 제품은 사용할 때만 켜시고 사용 안 할 땐 꺼두시잖아요 보통. 그러면 굉장히 오래 씁니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녹음을 많이 하니까 한 4,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라 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일반 개인 사용자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처럼 그렇게 자주 많이 녹음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한 7, 8년 써도 그냥 계속 쓰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이 진공관 제품들은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진공관 수명 달면 어떡해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다만 이런 진공관 제품들은 전원을 켜시고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진공관이 넉넉하게 달궈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맨니에서도 공통적으로
전원을 켜고 최소 30분 정도 예열 시간을 두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열돼야 맨리의 진짜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진공관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이렇게 다 이거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만큼 통풍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얘를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렉장에 박아 두실 때는 위아래로 한 칸씩 떨어뜨려 두시면 이 열이 빠져나가는데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진공관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진공관 프리를 써도 되나요? 혹은 진공관 프리에 진공관 컴프레서 연결해도 되나요? 이 진공관과 진공관끼리 연결을 하면 배음이 너무 강해져서 소리가 이상해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간혹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이렇게 슬쩍 비껴나가요. 왜냐면 이 오프라인으로 전화나 카톡으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솔직히 이미 생각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저한테 뭐랄까 확인, 검증받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던가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슬쩍 비껴나가는데 왜 비겁하냐? 어떡하냐? 나 이거 생업이야. 어떡하냐? 이건 비겁한 게 아니죠? 그런데 온라인은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공관 풀이랑 진공관 컴프가 연결돼서 너무 강한 배음이 일어난다? 저는 연결해봤을 때 그렇게 배음이 강하게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설령 배음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조절하면 되죠. 풀이에서 진공관의 맛을 줄이면 되고 혹은 반대로 컴프에서 그 맛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줄이면 되는 문제이지 진공관끼리 연결하면 뭐 소리가 이상하다, 배음이 막 너무 세진다. 전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 생각이 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음악 장비들 거의 대부분 진공관 기반이었잖아요. 뭐 마이크도 그렇고 프리도 그렇고 컴프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진공관 기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진공관 마이크에 진공관 프리에 진공관 컴프 녹음한 히트곡이 없을까? 저는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찾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진공관끼리 연결하면 소리가 이상해. 저는 그 생각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준비한 건 다 했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맨리의 듀얼 모노 진공관 마이크 프리앰프 2채널 살펴봤고요. 이 제품을 제가 거의 한 3주 가까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테스트해보면서 이 제품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맨리 듀얼 모노는 겁나 이쁜 소리가 겁나 크게 들어가는 프리앰프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음악 장비는 미디크루. 네이버 검색창에 미디크루. 감사합니다. 안녕.